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래 단 하루도 예외 없이 정부에 흠집 내고 발목 잡는 그런 행패를 일삼아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세력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법원조차도 선관위를 일방적으로 편드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상황에서 나라 살릴 유일한 방법이 선관위의 서버를 압수해서 부정선거의 실상을 밝히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 비상계엄이라고 판단해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즉 나라를 살리기 위한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원흉은 바로 민주당, 종북좌파, 반국가 세력들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덮어두고 임기를 마치려 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직무유기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런 현실에 맞서 싸워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부득이 계엄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저는 공안검사 출신으로 14년에 걸쳐서 수사한 끝에 통진당 해산을 완결지은 바 있기 때문에 저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2014년 통진당이 해산된 지 1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통진당 세력인 경기동부연합 등은 건재합니다. 이들은 한낱 자범 전과자 출신 이재명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급기야는 대선 주자로 내보낼 정도입니다. 나아가서 국회의원 거대 야당의 대표로까지 당선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를 했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 감방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몸부림치고 있고, 또 민주당과 통진당 잔존 세력은 민노총, 언론노련, 전교조 등을 동원해서 대국민 선전선동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인들까지도 뻔뻔스럽게 가세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의 계엄에 발작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부정선거 전모가 밝혀질까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정선거 수사는 6.25 전쟁에서의 인천 상륙작전과도 같은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정선거 수사는 게임 체인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대통령에 대해 내란이라는 엉터리 프레임을 씌우고 또 내란죄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를 내세워서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첫째, 공수처에 묻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당합니까?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를 한다? 불법 아닙니까? 수사권도 없으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정말 불법 아닙니까? 그것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 서부지법에, 이게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언론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법에서 1차 체포영장이 기각된 후에 편법으로 서울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그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공수처에 대한 신뢰가 정말 얼마나 바닥인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 서부지법에 묻겠습니다. 수사권도 없는 기관에 체포영장을 발부해줬다? 이거 불법 아닙니까? 게다가 담당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면서 삼권분립 원칙을 어겨가면서
체포영장을 발부해 줬습니다. 이거 정말 불법 아닙니까? 위헌 아닙니까? 결국 마음이 급한 이재명 대표의 닥달로 인해서 내란죄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나서서 대통령 체포영장을 우리법연구회 또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들끼리 신청하고 발부해주는 그런 불법을 저지른 것 아닙니까? 셋째, 경찰에 당부합니다. 범죄자 이재명 대표가 감방에 가지 않으려고 별별 짓을 다 하고 또 공수처가 날뛴다고 하더라도 경찰마저 체포조로 나설 가세해서는 안 됩니다.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 있고 또 경찰이 발부받은 체포영장도 아닌데 경찰이 공수처 하수인 노릇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자신의 당과 경찰 국가수사본부 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노라고 자랑스럽게 공개했습니다. 그러니 국민들은 민주당이 경찰 위에서 지시를 내리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불법 수사 개입을 자인한 꼴 아닙니까? 더더구나 어제 법원의 행정수장인 법원 행정처장은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근거로 군사 기밀이 요구되는 장소에서 책임자의 허가 없이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을 수 있다. 대통령 경호처의 영장 집행 불응이 법적으로 정당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따라서 지금 경찰은 경거망동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 아닙니까? 민중이 힘들 때 버팀목이 되어주고 또 민중을 앞장서서 이끌고 도와줄 때에라야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로 국민에게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경찰 수뇌부 일부가 정치권에 줄을 대고 한쪽 편에서는 부패한 정치 투캅스로 처신하는 그런 모습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경찰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넷째, 헌법재판소의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이미선은 대통령 측과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변론 기일을 정해서 통보해버렸습니다. 헌재에서는 탄핵 사유의 가장 중요한 항목인 내란죄에 대해서도 국회 측의 내란죄 항목을 뺄 것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입증이 어렵고 수많은 증인을 출석시켜야 하는 등 재판 기일이 늦어질 염려가 있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무리한 재판을 하려 들고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의 2심 선고에 앞서서 판결을 내리기 위한 얄팍한 수에 불과합니다. 또한 강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월 9일 국회에 출석해서 계엄, 포고령 각 항목이 현행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입니다. 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심리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리고 왜 사무처장이 자기 멋대로 결론을 내린단 말입니까?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헌재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떤 판단을 내리더라도 그 결과에 승복할 사람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 말씀드립니다. 나라 망가뜨릴 판단을 하지 마십시오. 나라 살릴 재판을 하십시오. 눈치 보지 말고 정의롭게 판단하십시오. 다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같은